2020년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전세 시장이 바로 이제 장기 2년 플러스 2년 해갖고 4년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전세 매물이 바로 없어지는 효과,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잠김 효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전세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올해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세가 없어지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전세가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제 실거주 조건이 너무 그 큰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 수요는 철저히 없애고 실제 거주하고 입주해갖고 이제 살았을 때 가장 많은 특히나 양도세나 재산세 혜택에서 가장 많은 혜택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주택 거래가 실거주 위주로 변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정지역 내 양도세 혜택 조건이 바로 이제 2년 동안 실거주를 했을 때 바로 그런 혜택이 간다는 점.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집을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일 때 특히 이사하기 전에는 특히나 이제 1년 이내에 이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더군다나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지만이 또 한 번 그 대출이 환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그 집을 사게 된다면 6개월 이내로 진짜 이사를 해갖고 실제 입주를 해야지만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입주권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오래된 30에서 4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가지고도 실제로 2년을 거주했을 때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정책에서 실제 2년을 살고 그 이상을 살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특히나 뭐 거주 조건과 보유 조건이 이제 나눠지면서 실제로 거주했을 때 가장 큰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거주 조건이 강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임대 물건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임대주택이 없어진다는 점, 무엇보다 이제 작년에 이제 6.17과 7.10 대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신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이제 표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KB 자료가 되겠고요. 기준점은 2019년 1월 14일을 그 기준점으로 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입니다. 특히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건 이게 매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절묘하게 제가 선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첫 번째 선이 이제 6.17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7.10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상향하는 모습은 바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전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히나 6.17과 7.10 대책을 기점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더군다나 서울, 수도권, 이제 전국 특히 이제 울산까지도 이런 모습이 확장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났고 다시 이제 상승의 출발점이 바로 다시 한번 서울이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을 예측할 때는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매매 시장의 수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규제 정책의 그 핵심은 바로 2년 거주를 하고 또 오랫동안 그 한 집에 오랫동안 살았을 때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조건이 강하고 더군다나 상급지로의 그런 이동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 그다음에 매매 시장에서 공급 역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위축된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위주로 대책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공급된 주택이 나오는 기간까지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더군다나 그 소비자가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주택의 품질을 그 수요에 맞출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그 의심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매매가 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바로 이제 실수요 시장에 바로 기준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의 특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으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학군의 수요가 있겠습니다. 이 수요는 그 투자 수요가 아니라 철저히 실수요로 꾸준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전세의 수요는 꾸준하지만 더군다나 지금 청약 그 대기 수요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세로 가는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전세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세 시장의 공급 측면을 살펴본다면 최근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신축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오히려 전세 시장이 계속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작년에 머리 아플 정도로 많은 규제와 조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이제 실거주 조건을 채웠을 때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개 주택을 갖는 것보다 정말 똘똘하고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는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포지션에 따라서 주택에 가지는 전략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집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그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도 뭐 지수가 3천이 넘어간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금 가격도 다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때문에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때문에 1주택을 그 무주택보다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하는 게 인플레 해지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다음에 집을 하나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급지로 이동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탐색을 걸쳐서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 그 혜택을 활용해서 상급지로 올라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근데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총 자산보다 순자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재산세나 뭐 종부세, 그다음에 그 어떤 세금의 가표를 잡는 거는 전체 매매랑 실거래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뭐 아무래도 전체 금액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이 최근에 이제 많이 그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알차고 똘똘한 주택으로 이게 순번을 정하면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어떤 세금 리스크를 피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